허블의 연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의 천문학자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밝힌 횃불은 미래 연구자들의 길을 밝혀 암흑물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불가사의한 블랙홀 영역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갖도록 안내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혁명적인 허블, 우주 망원경을 빛나게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의 연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 위 높은 궤도를 돌고 있는 이 현대의 경이로움은 허블이 추구했던 꿈과 그가 풀어낸 미스터리를 기념하는 기념물 역할을 합니다. 그 렌즈를 통해 우리는 한때 에드윈 허블을 이끌었던 호기심의 정신에 따라 미지의 우주 공간을 계속해서 탐험합니다. 허블의 시간과 공간을 통한 여행은 우주가 탐험과 이해의 획으로 칠해진 캔버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과학적 엄격함뿐만 아니라 꿈을 꾸는 대담함과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용기로 별을 만졌습니다. 인류의 시선을 바깥쪽으로 돌린 별 관찰자 에드윈 허블은 존재의 신비를 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에드윈 허블 1889만 1953은 관측 우주론 분야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우주 팽창을 발견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천문학자입니다. 그의 연구는 우주의 구조, 규모,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에드윈 허블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과 가족 에드윈 파월 허블 에드원 파월 허블은 1889년 11월 20일 미국 미주리주 마시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리 제임스 허블 버지니아 리 제임스 허블과 존 파월 허블 짠 파월 허블의 셋째 아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보험회사 임원이자 사업가로 일했습니다. 허블은 어렸을 때 이미 과학, 특히 천문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원경을 만들고 어릴 때부터 밤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블은 마시필드의 공립학교에 다녔으며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농구, 야구, 육상 경기에 참가하는 뛰어난 운동선수였습니다. 허블은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후 1907년에 시카고 대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변호사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법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은 결국 그의 학문적 진로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허블은 시카고 대학교에 있는 동안 유명한 천문학자 윌리엄 E. 하퍼의 지도 아래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하퍼는 허블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가 천문학을 직업으로 추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1910년에 허블은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로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옥스퍼드에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천문학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상대성 이론 연구로 유명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허버트 딩글허버트 딩걸과 함께 일했습니다. 허블은 1913년에 미국으로 돌아왔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86사단에서 중위로 복무했으며 프랑스에서 전투를 목격했습니다. 전쟁 중 그의 경험은 나중의 삶과 우주에 대한 그의 관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허블은 학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교에 다녔으며 1917년에 천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허블은 시카고 대학교 산하 여키스 천문대에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천문학자 조지 헤일의 지도하에 그는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1917년 천문학에서 은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윌슨 산 천문대에서 작업 에드윈 허블의 가장 유명한 작업은 100인치 후커 망원경을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의 윌슨 산 천문대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그는 먼 은하계, 특히 당시 나선형 성운으로 알려진 은하계를 관찰하는 데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꼼꼼한 관찰과 측정을 통해 허블은 이 나선 성운이 실제로는 우리 은하계 너머에 위치한 별도의 은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고 이로 인해 허블의 법칙이 공식화되고 우주 팽창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논쟁 윌슨 산 천문대에서 에드윈 허블의 연구에 대해 분출된 큰 논란은 은하의 본질과 팽창하는 우주와 관련된 그의 획기적인 발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논쟁으로 알려진 가장 유명한 천문학 논쟁 중 하나는 20세기 초에 발생했으며 나중에 먼 은하로 인식된 나선 성운의 본질에 대한 상충되는 견해를 포함했습니다. 대논쟁의 주요 참가자는 셰플리 할로 셰플리와 커티스 이버 커터스였으며 윌슨 산 천문대에서 허블이 관측한 내용에 대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해석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배경 20세기 초에도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흐릿한 빛의 조각으로 나타나는 나선형 성운이 우리 은하계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별개의 섬 우주은하인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셰플리 할로 셰플리의 견해. 영향력 있는 천문학자 할로우 셰플리 할로 셰플리는 나선형 성운이 우리 은하계 내의 가스 구름이라는 성운 가설을 주창했습니다. 그는 은하수가 우주 전체이며 이 성운은 독립된 은하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커티스 히버 커터스의 견해. 윌슨산 천문대의 천문학자인 히버 커티스는 나선 성운이 실제로는 은하계 외부에 위치한 별개의 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은하들 중 일부는 은하수보다 훨씬 크고 상당한 거리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논쟁의 결정적 순간은 1920년 4월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립과학 아카데미 회의에서 발생했습니다. 셰플리와 커티스는 나선 성운의 본질에 대한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셰플리는 은하수가 우주 전체이며 나선형 성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스 구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은하계 내의 구상 성단까지의 거리 측정을 인용했습니다. 반면에 커티스는 나선형 성운에서 신성 폭발하는 별을 관찰하여 그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성운은 그 자체로 은하이며 일부는 은하수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허블의 기여. 윌슨산 천문대에서 100인치 후커 망원경을 사용한 에드윈 허블의 관찰은 논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계의 세페이드 변광성에 대한 그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그는 그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고, 이는 그것이 은하수의 경계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결. 허블의 연구와 그에 따른 다른 천문학자들의 관찰 결과는 커티스의 견해를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대논쟁은 나선형 성운이 실제로 은하계 외부에 위치한 은하라는 사실을 입증한 허블의 발견이 받아들여지면서 효과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전은 이후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하고 허블 법칙을 공식화하는 데 기반이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논쟁은 나선형 성운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팽창하는 우주 개념을 받아들이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천문학 역사에서 중추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우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서 관찰, 증거, 공개적인 과학적 담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드윈 허블 허벌은 독학한 천문학자이자 천문대 조수인 밀턴 살 휴메이슨 밀턴 셀 HUMASON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망원경 작동에 대한 휴메이슨의 전문 지식과 세부 사항에 대한 예리한 안목은 허블 연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들의 협력을 통해 허블은 적색 편의와 은하 거리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밀턴 살 휴메이슨 밀턴 셀 HUMASON 1891만 1972은 윌슨산 천문대에서 에드윈 허블의 연구와 관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의 천문학자였습니다. 휴메이슨은 천문학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관찰 능력, 기술적 전문 지식 및 헌신으로 인해 허블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전문성. 휴메이슨은 처음에 윌슨산 천문대 관리인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천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술 작업에 대한 타고난 적성을 금세 허블을 포함한 천문대 직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허블은 휴메이슨의 기술을 알아보고 그에게 야간 도수 자료를 제안했습니다. 휴메이슨은 허블 관측 중에 100인치 후커 망원경을 포함한 망원경을 작동했습니다. 망원경과 카메라를 다루는 그의 능력은 고품질 천문 데이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허블의 연구에는 먼 은하와 그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휴메이슨은 필요한 정보를 포착하기 위해 종종 밤샘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그의 정확성 덕분에 허블은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휴메이슨은 천문 사진 촬영과 관측에 사용되는 사진판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플레이트의 품질이 측정의 정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허블이 데이터의 이론적 해석으로 종종 인정을 받는 반면 휴메이슨과의 협력은 허블의 발견을 뒷받침하는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휴메이슨의 일관되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은 은하 적색 편의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팽창하는 우주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정.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메이슨의 공헌은 허블과 더 넓은 과학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았고 결국 장학금을 받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입학하여 천문학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허블-르메트르 법칙. 간단히 허블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허블-르메트르 법칙은 은하의 후퇴 속도와 우리로부터의 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우주론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는 우주 팽창의 증거를 제공한다. 이 법칙은 1920년대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벌과 벨기에의 물리학자 겸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 조저즈 리머트레이가 독립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공식화.
법칙은 종종 다음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BHD. B는 은하의 후퇴 속도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속도입니다. H는 우주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허블 상수입니다. D는 우리 은하계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방정식은 본질적으로 은하계가 우리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빨리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관계는 은하 스펙트럼에서 관찰된 적색 편의로부터 추론되었습니다. 적색 편의가 클수록 은하계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중요성. 허블-르메트르 법칙은 우주 팽창에 대한 강력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먼 은하에 대한 허블의 관측은 분명한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더 높고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계가 서로 멀어지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주론에 대한 기여. 허블-르메트르 법칙의 공식화는 우주론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이는 우주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역동적으로 팽창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주가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계속 팽창해 왔다고 제안하는 빅뱅 이론의 초석이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및 개선. 1990년에 발사된 허블 우주 망원경 HST는 허블 상수의 측정을 개선하고 우주 팽창 속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측 기술과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허블 상수의 정확한 값을 결정하는 것은 우주론에서 계속해서 연구와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허블의 법칙으로도 알려진 허블-르메트르 법칙은 우주의 팽창과 다양한 거리에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우주론의 기본 원리입니다. 에드윈 허블의 연구는 그에게 수많은 표창과 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왕립천 문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38년 왕립천 문학회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1990년에 발사된 허블 우주 망원경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이후 우주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1953년 9월 2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견은 우주의 구조, 역학 및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연구는 현대 우주론의 기초를 놓았고 오늘날 우리가 우주를 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드윈 허블의 공헌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편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관찰과 경험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